혜성처럼 등장한 챗GPT, 그리고 전통의 강자 알파고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인공지능일까요? 어떤 이들은 챗GPT가 알파고를 앞질렀다, 능가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은 좀 분야가 다릅니다. 최근 언론에서 챗GPT가 미국 의사면허와 로스쿨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이 보도만 들으면 챗GPT가 기억력은 당연한 거고 문제풀이와 추론 능력에서도 인간으로 쳐도 상위 5%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인식은 개발자와 일반인들 사이의 챗GPT의 기능과 성능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기관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눌렀으니 이번에는 인간과 퀴즈 대결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챗GPT 사용자가 오픈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체스나 바둑이 아니라 이번엔 말빨로 인간을 이기는 것이 목표인 챗GP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둘을 보다 정확한 관점에서 비교해 볼게요. 알파고는 인간의 다양한 지능 중 게임 플레이에 초점을 맞춘 AI고요. 챗GPT는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가 알파고를 능가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유재석이 페이커를 앞질렀다는 말처럼 이상한 거죠. 이름의 약자 속 GPT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생성, 훈련, 변형입니다. 이 약자는 인간이 작성한 방대한 텍스트로 훈련받고 이를 변형해 스스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 즉, 또 다른 새로운 텍스트로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모방해 훈련받아 인간처럼 말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어린이들 역시 성장하면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을 흉내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욕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이죠. 그리고 좋은 언어 습관을 위해 양질의 도서를 골라 읽히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죠. 챗GPT 역시 똑똑한 아이처럼 바른 언어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의사소통 모방 훈련 과정에서 수많은 선별된 전문 자료와 논문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인데요. 훈련 과정에서 인간이 쓰는 실제 언어인 자연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모방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의 입력이 필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입력만 하면 거대한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이자 또한 위험인데요. 따라서 당연히 신뢰할 수 있고 오류 없는 정보로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보장된 기록물, 그리고 인류 문명의 보석과 같은 유산들인 과학과 문학 그리고 역사 분야의 명저들이 다 입력되었습니다. 여기에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기사와 웹페이지 큐레이팅까지 더하면 데이터 수집량은 방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언어 모델은 수십억 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산 시간과 컴퓨팅 리소스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연구의 큰 난제였는데요.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를 현물 투자로 제공해 연구를 지원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의 자연어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아이디어는 20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런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져 빛을 보게 된 것이죠. 클라우드 플랫폼의 등장이야말로 최근 들어 인공지능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 과정을 통해 문장 안에서 적합한 단어의 연결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 영어로 랭귀지 모델, 줄여서 LM이라 부릅니다. 훈련 과정에서 방대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 라지를 붙여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쓴 글과 강연을 보면 챗GPT를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 지칭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GPT는 그동안 등장한 것 중 가장 뛰어난 대규모 언어 모델일까요? 전 지구적 관심과 흥행을 불러일으킨 챗GPT였으나 직접 써보면 아직 여러 면에서 완벽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된 것도 아니고 연구 고도화 차원에서 공개한 것뿐이었는데요. 예상 밖의 뜨거운 반응에 놀란 것은 오히려 개발 연구기관인 오픈AI 관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소유한 구글 역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팜을 이미 지난 2022년 발표했었고요. 메타AI도 과학 전문 대규모 언어 모델 갤럭티카를 챗GPT와 거의 같은 시기인 2022년 11월에 발표했었다가 과학자들의 반감서린 비난을 받고 불과 3일 만에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언어 모델 분야의 구글과 메타의 수준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구글 그리고 메타와 오픈AI가 달랐던 것은 챗GPT가 대중들로부터 보다 가벼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의 놀이로 유행했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성장할 때와 같은 확산과 성장 곡선을 보인 것이 큰 성공 요인이었던 것이죠. 오픈AI는 기업 입장에서 무언가를 제품화하거나 수익 사업화하려 서두르지 않았어요. 본래 기관 창립 취지에 맞게 인공지능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대중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해 쉽게 다가가려 했는데요. 이러한 본래 기관 미션에 충실했던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운 좋게 사업적으로 성공의 기회가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성공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400억 원을 투자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한 투자 지원에 따른 보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어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사업화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앞서 연구기관이나 지능재단 성격이 강하다고 했지만 산하의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인도 이미 만들어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전 준비인 것이죠.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앞으로 기존 투자액의 무려 10배인 100억 달러를 더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챗GPT는 이미 유료화 서비스 런칭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엣지, 빙 등 검색 서비스에 탑재하여 기존에 허약했던 검색 서비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더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MS 오피스와 아웃룩 이메일을 비롯해 모든 생산성 앱 서비스에 포함시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작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3위 기업입니다. AI 분야의 경쟁자인 구글은 바로 아래인 4위이고요. 하지만 B2B 시장이나 기관, 기업 대상 서비스가 주력인 탓에 구글에 비해 혁신적인 기업이란 이미지는 약합니다. 본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인이었던 전 세계 PC 브라우저 시장은 경쟁자 구글 크롬에게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구글 크롬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오랫동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불과 10% 전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챗GPT가 현재 지식 및 고급 정보 검색 부분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엣지에 이식한다면 10여 년 전까지 70%에 육박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리즈 시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구글 그리고 빙과 같은 검색 엔진이 챗GPT와 같은 LLM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LLM들을 사용자 수요에 맞게 쓰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웹에서 만나는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의 모습은 1990년대 탄생 후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가로로 긴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여러 검색 결과 리스트를 받아본 후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를 클릭해보는 방식은 지난 3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죠. 과연 챗GPT 그리고 앞으로 등장이 예상되는 수많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우리의 검색 그리고 사고와 의사결정 방식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CN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